네,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이후에 여당 전체가 구심점을 잃은 상태죠.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당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 요즘에 이렇게 많이 얘기한 분이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의 목소리입니다. 자, 총선 참패 이후에 영남당, 영남이 뭘 잘못했다고 돌아오면서 108번 내 108석을 가진 국힘이 또다시 시끄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팬들의 이 화환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와, 진짜 많이 늘어서 있죠. 제발 돌아와 달라, 전당대회에 출마해 달라, 뭐 등등의 얘기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응원 화환 행렬입니다. 17일 날 저희가 뽑았는데, 그런데 사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렸던 분이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조국 대표 얘기를 하던데,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에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될 거다. 조국 대표도 그 욕심을 억제하지 못해서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거 잊지 말아라 라고 어떻게 보면 경고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심평보다 전망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꿈꾸는 대권으로 갈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일단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마 세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본인이 어쨌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의 맛을 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셀카도 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세 현장에서 한동훈의 연호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인이 느꼈을 어떤 약간 정치적 금단 현상이 지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의 맛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서 당내에 상당한 한동훈의 어떤 지지 기반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어떤 선대위 원톱을 하면서 전국을 유세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모든 출마자들이 상당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앞으로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당과 어떤 대통령실 관계에 있어서도 지난 두 번간의 윤한 갈등처럼 나름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출마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다른 선택지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본인이 정치를 복귀할 수 있는 시점이 재보궐선거 때쯤인데,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그리고 그때 가서 본인이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을지, 또는 출마했을 때 본인이 예상대로 당선이 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 아마 전당대회 때 본인이 아마 당대표에 선거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한동훈 장관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지 안 할지 여부.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 당내 관계자들은 이번에는 좀 건너뛰고 다음에 나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도 그렇고요. 조정원 의원 당선인도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쉬는 게 더 맞지 않겠나. 한 6개월, 1년 정도겠죠. 어쨌든 일부의 책임이라도 있는 입장에서 바로 등장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쉬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120일 동안 정말 초인간적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면에서 소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진되지 않은 채 다시 조기 등판하면, 운동선수도 너무 자주 등판하면 선수 생명이 짧아지거든요. 김jan 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은 이제 전당대회 출마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전당대회보다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쉬면서 다음번을 기약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계속해서 재미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해서 SNS에 계속 올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한 이후에도 계속 메시지를 올리면서 이게 윤의 뜻이냐 홍의 뜻이냐라는 얘기도 갑론을박도 많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이제 안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한 게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 블로그에 가서 최선을 다했던 한동훈 너무 모질게 미워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이제 댓글을 쫙 단 거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했다. 더는 얼씬거리면 안 된다. 맹목적으로 추종해 보수 우파 망한 거다. 애초부터 경쟁자로 생각도 안 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가 돼서 우리 등에 칼 꽂은 사람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번 2020년 황교안 대표 때 크게 졌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황교안 대표 인기가 되게 높았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물러났고, 근데 지금 일단 전당대회 출마할 명분을 찾기가 힘들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졌기 때문에 예, 뭐 패배는 황교안 비슷하게 했는데 예. 그 전에 저 인기가 좋았잖아요. 이걸로 나오려면 황교안이 계속 나왔겠죠. 예, 근데 예. 우리 당에서 그러니까 일단 출마할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했으면 앞으로 더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건 명분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당의 기존에 이제 뭐 이렇게 대권 주자나 당 대표들의 지지도 추이를 보면 그 전까지 어땠다.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번에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했던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대선 주자 반열에서 떨어뜨리겠다. 이제 이 생각으로 이제 이것들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지층 대상으로 이렇게 지지도가 나오는데요. 예. 저는 사실 우리 당 특히 당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빨리 바뀝니다. 지금까지 남아있지만 그 전에 예를 들자면 김무성 대표도 20몇 % 나왔고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황교안 같은 경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 황교안보다 더 뭐 파괴력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게 7, 8월까지 가면서 저게 많이 바뀌어 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계속 더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압도적인데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예, 장 변호사님. 네. 보니까 오늘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도권에서 험지에서 살아 돌아왔고 당 대표에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는데 오늘 보니까 본인 나가지 않겠다라고 네. 하고 작은 싱크탱크를 구성하겠다라고 얘기하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큰 꿈, 대권에 나가기 위한 뭔가의 이제 큰 그림을 그리려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안철수 대표 안 나오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한동훈과 나경원이 그러면 전당대에서 붙으면 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승산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자체가 당원 100% 아닙니까? 현재 그렇죠. 예, 현재로서 그렇고 그 부분을 손질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어떤 도입 여부가 얼마나 될지는 좀 미지수인 부분이 있고요. 한동훈 장관 입장이라면 아마 뭐 2년 뒤에 지방선거 내지 보궐선거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 정치적 변수가 많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완전히 자기세로 장악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연결고리와 관련해서는 고민이 상당히 많을 건데, 지금 보신 뉴스토마토 지표를 보면 어쨌든 당원들의 이런 지지는 이 경쟁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 대표보다는 한 2배 이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요. 예. 고민이 사실 깊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뭐 김장 소장께서 황교안 전 대표 얘기했지만 황교안 대표가 결국은 칩거가 길어지면서 결국 복귀 시점을 잡지 못하고 못 나왔던 그런 또 전력도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오랫동안 잊혀지면 정치인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도 아마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